UAE가 새벽적 시간대에 천궁 이 추가 인도를 서두른다는 소식이 나온 순간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는 이미 바뀌었다. 핵심은 단순히 한국산 미사일 한 묶음이 더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2022년 UAE가 약 35억 달러를 들여 천궁 이 10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한 뒤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32억 달러 규모로 10개 포대를 선택했고 이라크까지 약 28억 달러 계약으로 뒤따르면서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가 중동의 실전 방공망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대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천궁이가 UAE의 다층 방공망 안에서 패트리엇과 함께 중간 고도 방어층을 막기 시작하자 중동의 관심은 미사일 방어에서 전투기와 항공산업 협력으로까지 번졌다. 천궁이를 더 빨리 달라는 요구 뒤에는 이제 KF-21 보라매까지 바라보는 더 큰 계산이 숨어있다. 일부 보도와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KF-21을 사려면 소스코드까지 내놓으라는 식의 과격한 요구가 거론되고 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주장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면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심장부를 열라는 뜻에 가깝다. 천궁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축이다. 항공기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체계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군 안에서는 중고도 방어를 담당한다. UAE가 2022년 계약한 규모는 10개 포대 금액은 약 35억 달러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에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공개했고 역시 10개 포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계약은 약 28억 달러 한화로는 약 3조 7천억 원 규모로 보도됐다. 세 계약만 합쳐도 약 95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흐름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천궁이가 더 이상 한국군 내부용 방공 무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공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장거리, 로켓 저고도, 침투 항공기까지 위협의 종류가 넓다. 특히 석유시설, 항만, 공항, 왕궁, 미군 기지 정유 단지 같은 고정 목표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방공 실패가 곧 경제와 안보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한국산 중거리 방공망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 중동 국가들이 천궁 2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납기다. 미국 패트리엇 계열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줄을 서 있는 체계이고 유럽 방공체계 역시 생산량과 정치적 조건이 복잡하다. 반면 한국 방사는 대량 생산과 빠른 납품 정부 차원의 지원업체 간 분업 구조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천궁이는 LIG 넥스1,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역할이 결합된 체계로 레이더 발사대 교전 통제 요격탄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 대비 효율이다. 중동 국가들은 돈이 없어서 싼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량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막을 수 있느냐다. 고가 요격탄만으로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상대하면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보다 훨씬 커진다. 따라서 중간 고도에서 넓은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천궁이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었다. 최고급 장거리 방어 체계와 단거리 방공망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날아오는 위협을 상대하는 중간층이 된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유연성이다. 중동 국가는 미국 무기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공급 지연 사용 조건, 정치적 승인 문제를 항상 의식한다. 러시아와 중국 무기는 제재와 신뢰성 서방 체계와의 연동 문제가 따른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떠올랐다. 나토 수준의 기술 표준과 미국식 체계 운용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협상에서는 더 빠르고 실용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KF-21로 이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훨씬 민감해진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수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자체 전투기 산업을 갖기 위해 개발한 전략 플랫폼이다. 쌍발 엔진 구조,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 통합 장기적으로 공대지 무장 확장까지 염두에 둔 체계다. 현재 KF-21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등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F-16급 이후 시장과 4.5 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동이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기존 F-16과 미라주 계열을 대체할 중장기 전투기가 필요하다. 둘째, F-35 도입은 미국의 승인과 지역 균형 문제에 묶인다. 셋째, 유럽 전투기는 비싸고 납기가 길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정치적 부담과 통합 문제가 크다. 이 틈에서 KF-21은
가격, 성능, 생산 속도, 기술 협력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진 후보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이 생긴다. 천궁이는 포대 단위로 팔 수 있지만 KF-21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투기는 기체만 넘기는 상품이 아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임무 컴퓨터부터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링크, 전자전 데이터 장기, 운용 지원이 모두 따라간다. 그래서 누군가 KF-21 도입 조건으로 소스코드 접근이나 핵심 소프트웨어 권한을 요구한다면 이는 한국 입장에서 넘기기 어려운 선이 된다. 소스코드는 현대 전투기의 뇌와 같다. 레이더가 무엇을 보고 임무 컴퓨터가 어떤 우선순위로 위협을 판단하며 무장이 어떤 조건에서 발사되고 전자전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와 연결된다. 이를 무분별하게 넘기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향후 개량권, 수출 통제권, 보안 취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이 KF-21을 세계 시장에 팔고 싶어도 핵심 소프트웨어와 비행 제어 레이더, 알고리즘 전자전 데이터까지 열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따라서 한국의 선택지는 정교해야 한다. 중동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이미 천궁이를 통해 보여준 시장 규모는 너무 크다. 최소 3개국의 확인된 계약만 95억 달러 수준이고 주변국까지 관심을 보인다면 전체 방공 시장은 그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같은 국가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피할 수 없고 걸프 지역 전체가 다층 방공망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천궁, 이 이후 천궁3 장거리, 방공체계, 레이더, 지휘, 통제망, 드론, 방어체계까지 연쇄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이 지켜야 할 것도 분명하다. 천궁2 수출은 한국 방산의 문을 열었다. KF-21 수출은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미사일 포대와 전투기 플랫폼은 무게가 다르다. 방공체계는 운용 패키지를 조정하며 수출할 수 있지만 전투기 핵심 기술은 한 번 열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한국은 부품 생산, 현지 정비, 조종사 훈련, 일부 무장 통합 장기, 운용센터 같은 방식으로 협력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소스코드와 전투기 두뇌에 해당하는 기술은 별개의 문제로 선을 그어야 한다. 이번 사안의 진짜 의미는 중동이 한국을 더 이상 보조 무기 공급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 방산은 전차, 자주포, 탄약 장갑차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천궁이를 통해 방공망에 들어갔고 KF-21을 통해 전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한다는 한국의 구상도 이런 흐름 없이는 불가능하다.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문을 열어주면 중동에서는 천궁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UAE의 추가 인도 요구는 단순한 배송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무기가 실전 방공망에서 검증받는 순간이고 동시에 더 큰 협상으로 들어가는 신호다. 천궁이는 팔 수 있다. 더 많이 팔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다른 중동 국가들이 움직이면 한국 방산은 역대 최고액 수출 기록을 다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KF-21의 심장부까지 요구받는 순간 한국은 돈보다 기술 주권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중동 최소 5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방공 지도의 변화와 맞물린다. UAE는 이미 첫 해외 운영국이 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 계약으로 뒤따랐으며 이라크는 자국 방공망 재건의 핵심 카드로 한국 체계를 선택했다. 여기에 카타르와 쿠웨이트처럼 에너지 시설과 공군기지가 밀집한 국가들은 같은 위협권 안에 있다. 이들이 당장 모두 계약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천궁이가 실제 운용과 납품을 통해 신뢰를 쌓을수록 관심국의 계산표에는 한국산 방공망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패키지 수출이다. 천궁, 이 한 체계가 팔리면 요격탄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레이더 정비 발사대, 예비 부품, 교전 통제 장비, 운용 인력, 교육 장기, 성능 개량 추가, 탄약 보급이 계속 이어진다. 전투기보다 정치적 부담은 작지만 수익 구조는 장기적이다. 그래서 천궁, 이 수출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10년 이상 이어지는 방산 관계의 시작점이 된다. UAE가 추가 인도를 재촉한다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번 신뢰가 만들어지면 다음 계약은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반대로 KF-21 협상은 훨씬 느리고 신중해야 한다. 전투기 사업은 한 국가의 공군 구조를 30년 이상 바꾸는 결정이다. 중동 국가가 KF-21을 원한다면 단순 구매보다 공동 생산, 현지 조립 무장 통합 정비,
허브 훈련센터 같은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런 산업 협력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전투기의 비행 제어와 임무 소프트웨어 레이더 처리 기술까지 요구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판매가 아니라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된다. 중동의 돈이 아무리 커도 KF-21의 미래, 시장 전체를 흔드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중동은 지금 한국의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문 안에는 기회와 함정이 함께 있다. 천공이는 한국 방산의 신뢰를 만들었고 KF-21은 한국 방산의 한계를 시험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수출이 아니라 계산된 수출이다. 팔 것은 팔되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것이 UAE 이 새벽 배송 소식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핵심이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순간 가장 무서운 질문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을 어디까지 내줄 것인가이다.